시민영상 특이점 오늘도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시청자 미디어 전국편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아래로 내려가서 대구와 통영까지 찍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국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추천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구에서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발리라는 시니어 영상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는 이광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 통영의 적덕마을에서 올라왔고요. 마을 방송반 동매소리 덕후 최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청춘은 바로 지금. 네. 청바지. 청바지. 야. 청바지 입고 오셨어요. 그렇네요. 네. 청바지. 제 청춘도 이제 바로 지금인데. 무슨 얘기죠? 이광재 선생님 시니어 영상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동아리입니까? 저희들은 현재 시니어 7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영상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그 영상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네. 뉴스도 만들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영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까지. 예. 방금도 이제 청바지 제가 입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청바지를 좀 즐겨 입으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젊음의 상징이 아마 청바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시니어에서도 청바지를 입고 좀 활동적으로 해보자. 네. 이래가지고 이름도 이제 청바지를 지었고.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청바지. 네.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보빈 아나운서도 그래서 오늘 청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가 다 그러네요. 청바지인데. 저만 눈치가 없었네요. 네. 저희는 다 젊음의 상징인데. 네네. 좀 아쉽네요. 네. 저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위에 그렇네요.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네네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네네. 시니어 이런 영상 이렇게 만드신, 제작하시는 그런 단체 모임을 많이 뵀거든요. 근데 영화까지 도전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분야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시니어 영화 동아리도 처음이지만 여기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마을 방송반. 방송반. 네.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와서 보니까 저는 청바지 팀이 아닌데 저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전부 청바지를 입고 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오셨군요. 저희도 청바지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같이 오셨군요. 네. 귀여워요. 네. 저희는 경남 통영에 그 광도면에 있는 적덕마을이라는 곳의 방송반인데 네. 방송반 이름은 동매소리고요. 동매소리? 네네. 저희 그 동매소리는 마을 방송국 이름도 있어요. 저희는 마을 방송국 JTBS를 운영하고 있고. 잠시만요. JTBS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적덕이라서 JTBS 적덕마을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방송국을 하고 싶었는데 올 2월 달에 경상남도에서 주민 공동체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해도 돈이 조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마을 방송을 이장님 방송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야, 말씀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방송반. 네. 잘하시네요. 네. 발음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발성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을 방송 하시는 분들 많이 출연을 하셨거든요. 마포 FM 이런 동네 그런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동매소리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장님의 방송시설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그냥 송출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저희가 농어촌 마을이거든요. 이제 농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어느 촌하고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아무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폰을 잘 활용을 하더라도 너튜브 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있는 마을 시설을 좀 활용해보자 해서 이장님 방송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가지고 네네. 라디오 방송처럼 하고 있어요. 왜 시골 이장님 방송 그러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이장입니다. 네, 눈이 겁나게 내렸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너무 친근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보통 나이 드신 분이고 저희 마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라서 나이 드신 분. 너무 올드하게. 아유, 정리하십니다.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볼까요? 네. 통영 적덕마을 방송반 동맥소리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우리마을 방송국 만들기의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이 목소리는 누구예요? 지금 네, 굉장히 좋은데요? 경상남도 통영의 적덕마을. 오늘은 적덕마을 회관에서 마을 라디오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방송을 기획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교육이 이어졌는데요. 마을 라디오 방송을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기 위해 방송시설 활용 교육은 필수겠죠. 그리고 바로 실전. 이장님의 시범 방송 안내 멘트를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나오네. 주민들께 알려드립니다. 방송반 마을 주민들이 한 달 동안 방송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경직된 멘트죠. 네. 좀 기네요. 저렇게 처리하면 자기가 방송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적덕마을 주민의 방송을 잠깐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덕 구석구석 이바구 코너의 진행자 최순자입니다. 이번에는 2주 동안 있었던 우리 마을 내 소소한 화제들을 전해주면서 웃담, 중간담, 아랫담 주민들의 일상. 집을 며칠 비운 사이 탈출한 고양이 2마리가 일주일째 들어오지 않자 오늘 새벽 드디어 왔다는 소식입니다. 고양이가 한 놈이라도 듣기로 했군요. 웃담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점차 줄고 있다는데 그동안 잘 버텨냈던 웃담 주민들이 확진이 되어서 바쁜 농사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장님, 부녀회장님,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마을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는 우리 마을 곳곳의 소식을 더 크게 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답니다. 저 스피커가 몇 군데 달려있어요? 2군데 있어요. 2군데. 근데 한 군데가 한 4방향으로 있는 게 총 8군데 인셈인데. 주민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합니다. 굉장히 크게 나가네요. 잘 들리겠어요. 네. 오, 야. 잘 봤습니다. 마을에서 이 방송을 직접 제가 거기 마을 주민으로서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정겨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학교 방송반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좀 한 가지 아쉽다면 네. 우리 최순자 씨의 그 얼굴이 뒷면으로 나오는 거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다는 거. 방송하시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었는데.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나온 그 사연들을 직접 다 원고 작성을 하신 거예요? 네. 자기 코너는 자기가 다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직접. 네. 네. 그러니까 기획, 제작, 그러니까 제작 속의 그 원고 작성까지 네. 다 일일이. 하시는, 야. 네.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최순자님의 음성과 이렇게 네. 발성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 네. 아주 정확하고 또박또박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라올 때 마을에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너는 제가 이제 마을에서 다은아 이제 우리 딸내미가 다은이니까 다은아 니는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크니 방송국에 가서 살살 얘기해라는 당부를 좀 듣고 왔습니다. 살살 얘기해라. 예. 아니 제가 바로 지금 옆에 있는데 절대 크지 않아요. 많이 자제하고 있거든요. 더 큰 분이 더 큰 계시기 분이, 때문에 더 큰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네. 아우, 네. 아,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을 방송이라는 게 그 이장님의 약간 특권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리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 마을 방송 한다고 하셨을 때
이장님을 좀 설득하시기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힘들었어요. 힘들고 아직까지 마을에서는 촌에서는 이장님이 대빵이거든요. 감히 이장님의 시설을 누구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기회가 온 게 지금 이장님 저희 신랑입니다. 어머! 진짜요? 성격 지금 공개하신 거예요? 네. 전혀 모를 뻔했네요. 네. 박땡땡이신 이장님이시고, 네. 그분이 이장님이 되시면서 기회가 됐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분이셨군요. 네네. 그럼 지금 접수된 거네요? 네. 접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리 남편분이시라도 그럼 처음에 방송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했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흔쾌히 좋은데 하셨어요? 아니면 좀 근데 제 생각에 자기 하고 싶었나 봐요, 옛날부터. 네. 얘기하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이제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은 동네 분들은 그냥 이장 그런 방송 했나 이 정도로 하는데 아이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아빠 방송이 너무 재미없지 않아? 노래도 좀 틀어줘 했는데 감히 이장님이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마을 사람들한테 조금 격이 낮은 이장님으로 보일 것 같아서 시도를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아니 지금 이게 딱 들어보니까 아까 다은아 네 목소리 너무 크니까 올라가면 크게 하지 말래. 이거 혹시 남편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아침에 그랬습니다. 이장님이 그러셨네.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딱 걸리셨네요. 그러네요. 네. 이광재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마을 방송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사랑방이 소식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이 마을 방송이 다 대신해 주는 거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지만은 얘기 중에 고양이 가출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앞으로 어떤 다른 이야기 나올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소소하게. 통영의 이제 적덕마을 방송반 동매소리 최순자 대표님 외에 또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저희 이제 주 방송을 기획하고 대본을 쓰고 방송 DJ를 하는 이제 사람이 저 말고도 마을의 청소년들, 고등학교 2학년 세연이, 그리고 1학년 다은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송은이까지 이렇게 이 네 멤버가 이렇게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걸 책임지고 있고요. 이장님하고 마을 청년회에서 마을 방송 장비 관리나 그리고 민원 처리,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방송과 관련해. 민원 처리 같은 걸 맡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손을 흔들었는데 그 세 분의 여학생 방송과 멤버들이죠? 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네. 중2, 고1, 고2. 세 학생이 이렇게 나이를 합치니까 우리 최순자 대표님의 나이와 좀 비슷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하면 안 되는데. 굳이. 네, 굳이.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년이라면 2년이겠죠. 진행자님께서 잊고 있었던 제 나이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DJ 세 친구의 나이를 합하니까 제 나이가 많네요. 진짜 제 나이예요. 어머머. 인연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이렇게 인연이 됐구나 싶고 사실 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남녀노소가 다 있는데 사실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 제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방송을 통해서 마을의 중심으로 좀 들어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도 있었고.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방송도 해보고 이게 얼마나 도시에서도 할 수 없는 체험이잖아요. 맞아요. 방송반 이름이 이제 동매소리라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이제 마을에 무슨 공식적인 이름을, 무슨 행사 이름을 지을 때 꼭 동매라는 이름을 넣는데, 동매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동네산, 그리고 따로 있는 홀로 독자에서 또 우리가 뒷산이 있는데 그 앞에 따로 이렇게 언덕배기 산이 있거든요. 거기가 동매인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정신적인 지주 같은 곳이에요. 섣달 금음날에 거기서 이렇게 제도 지내고 힘든 건 있을 때 어머니들이 가서 이제 소원도 빌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공식적인 모든 거에는 동매를 넣자. 그리고 우리가 방송이니까 네. 소리니까 그래서 동매소리라고 아니, 지었습니다. 정말 그 이쁜 이름인데 그러게요. 홀로 독자의 묘산자인데 이제 홀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해서 동매소리 동매소리. 이렇게 예, 부르시는군요. 아, 예, 해석이. 네, 그런 뜻 저런 뜻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 그렇구나.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 아까 보니까 음악도 나가는 것도 음악은 주로 어떤 음악을 이렇게 선곡을 하시는지 주민들에게 신청곡을 혹시 받으시는지. 본방송 12시 전에 한 20분 동안은 음악이라도 틀어놔야지 동네 주민들이 방송 시작하네라고 기 때문에 그때는 코너와 상관없이 사연과 상관없이 다은아 이번 주 이것 좀 틀어주라 이런 노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틀고 그리고 이제 DJ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방탄소년단 암이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암이다 보니까 매주 방송 때는 무조건 방탄소년단 노래 한 가지씩 무조건 틀게 돼 있고 네네. 그리고 각 코너에 사연과 관련된 노래 사연의 신청자가 신청한 노래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 방송 때 나오셨던 어르신이 1938년생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틀까 하다가 1938년도에 무슨 노래가 나왔을까? 일제강점기 때인데 무슨 노래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노래가 김보빈 아나운서? 노래가 있나요? 근데 그런 노래가 나왔을 것 같은데. 38년도에 대동강 이런 건 안 나와요? 그거는 연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눈물 젖은 도망강 부르신 김정구 김정구 선생님이 불렀던 바다의 교양시라는 무슨 노래냐면요. 바다의 가자. 바다로 가자. 예, 그거죠? 예. 그게 야, 나 38년생이야. 어떻게 된 거야? 두 분이 합창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그게 8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노래도 틀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최근에 아이돌 노래도 틀고, 그래서 다양하게 틉니다. 야. 나선홍 아나운서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아우, 나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이 노래를 알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되게 깍듯해지네요. 그러게. 제가. 아니, 이게, 우리 최순자 대표님이 워낙에 이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진짜. 저도 모르게 계속 빠져들었어요. 네. 역시 진행자다우신. 네, 저도 네. 이제 라디오 방송을 꽤 오래 했는데 이렇게 네. 동매 소리의 코너들 구색이 아주 잘 갖춰졌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방송 기획이나 아까 보니까 그 대본도 직접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단은 저희도 몰랐는데 전문 교육을 받으니까 전문 작가 선생님한테 교육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대본을 쓸 때 이게 양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전문 용어로 저희가 한번 써보죠. 저희 배운 용어 중에 시그널 시그널. 네. 뭐 송인가 네네. 네. 그런 걸 어디에 넣을 것이며 클로징 멘트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걸 클로징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방송 1차 기획회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 누구를 섭외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내용을 1차적으로 해서 2주니까는 한 1주째 될 때 중간 점검회의를 해요. 네. 그리고 대본 연습을 하고 방송 전날이나 그날 아침 일찍 2차 대본 연습을 하고 본방송을 합니다. 네. 오, 근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아니,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정말. 방송하고 똑같네요. 그러게요. 네, 진짜. 네, 오늘 멀리서 우리 방송반 학생도 왔으니까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좀 라디오 스튜디오로 잠깐 또 견학도 좀 진짜 그러셔도 모시고 가야 될 것 좋겠어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진짜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 거랑 뭐 다르지가 않네요.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그러니까 지금 더 제작 열심히 시스템인 준비하시는 거 것 같아요, 아닌가. 사실. 네. 근데 이 마을 방송방 준비하시면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도움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을 시설 갖고 방송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전문적인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우연히 누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한번 얘기를 해보지 해서 알아보니까
경남 지역은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도움을 주시는데 네. 견학을 갔거든요. 네. 견학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강사비가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쪽에서 더 지원을 해주셔서 전문 교육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공개 방송도 있는데 그때도 많은 장비들을 지원해 주시겠다고도 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진짜. 자, 이렇게 경남 통영 적덕마을 방송반 동매소리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청바지. 네. 청춘은 바로 지금 보여주이소. 미끄럼틀 아래에서 위에 있는 시연이를 쳐다보고 나를 아버지가 정치적. 스텝이 굉장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손자하고 지나는 그 일상생활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했었고 그게 실제 직접 쓰신 우리 거예요? 노년에서는 그러셨군요. 꼭 필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다른 나이 드신 분들도 영향이 안 미치지겠나 싶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어디고 저기 낚시터네. 저기서 이제 라면을 끓여서 직접 드시는 거예요. 맛있겠네요. 촬영하시면서 네, 그렇죠. 저 추워가지고 저 담요 들고 저까지. 이 촬영하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네. 저 바람소리 이게 내가 물론 영화를 처음 찍었지만은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정도까지 나올까 싶었는데 마지막 그 완성 작품을 보고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울컥할 정도로 그만큼 기분이 좋았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해볼 수 없는 소위 말해가지고 내 인생에서 없었던 부분을 한 부분을 채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기대치 않은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뭐 여러 우리 스태프들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진짜 고마운 느낌이 들고. 내가 거의 아내가 좀 잘하는 연기를. 네, 반갑습니다. 슬레이터. 신, 포, 다시, 에이, 테이크, 포. 레디 액션. 카메라로 먼저 갈게요. 네. 처음에는 저 레디 액션 하는 저 말 자체도 굉장히 레디 어색하더라고요. 액션을 직접 해주신 거예요, 지금 감독님. 그렇죠, 예. 빨리가 물고 아래서 보이는 거 얼마나 잘 보이는지 봐야 돼. 배우를 해보라고 권유를 했을 때 주연을 맡으신 주연 배우시네요. 안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내 연기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해낼 수 있겠냐 하는 걱정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실제 안 하려고 생각을 했고 동아리에서 그 할아버지 역할을 구할 수 없어서 동아리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네요. 좋으신데. 네. 사실 연기. 천왕입니다. 네. 저 천왕명인데 저기 제일 아쉽대요, 본인이. 우리가 봤다는 그렇고. 네. 본 영화에서 보면은 집에 부인이 돌아가시고 노인이 있다가 집 나간 아들이 오고 참 손녀가 생기고 하는 이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아들하고 손녀하고 재미나게 보는 이런 영상을 즐겁게 봤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첫 이 장면, 이 장면. 네. 시선이 좀 어색하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자주 오던 낚시터에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저기가 제가 다 다니던 장소입니다. 실제로 낚시하던 장소. 알람에 맞춰 비타민을 챙겨주는 것도 할머니였는데 이젠 꼬박꼬박 울리는 알람 소리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타민을 스스로 챙깁니다. 저기서도 먹는 게 비타민이거든요. 저게 비타민이요. 그런데 이제 본 뜻은 숨은 뜻은 저게 아니죠.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아들 석준이 돌아옵니다. 영화가 누구? 석준이 아니라 석준아. 딸을 데리고.
야는 누구? 아버지 손녀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야를 잠시 좀 맡아주십시오.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금 하지만 손녀라는 아이를 두고 또다시 떠나버리는 석준. 근데 가버리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손녀 다니와 함께 남겨지게 됩니다. 서툴지만 다니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할아버지는 울리는 알람에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도 잊고 행복한 날들을 보냅니다. 다니가 잠든 밤 아들 석준이 다시 돌아옵니다. 연기가 많이 늦으셨어요. 네. 그러게요. 아버지가 고생이 많습니다. 어쩌노? 그래도 손녀인데. 아버지, 다니 친손녀 아닙니다. 뭐? 제가 집 나오고 한참 방황하다가 지수를 다시 만났는데 지수가 혼자서 애를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다니. 지수가 사고로 죽고 석준은 다니를 자신의 딸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입양하였던 석준은 다니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고 이제 셋이서 가족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입양해서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동안 방황하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아들도 입양을 한 거였군요. 신손녀 나갔대. 우리 다니는 내한테는 초장면입니다. 비타민이다. 저서 비타민이 손녀와의 일상에서 비타민보다 더 큰 행복을 얻게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 청바지의 영화 비타민이었습니다. 저 장면을 하면서 위에서 뭐가 금가루가 내려오듯이 이게 뿌려졌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 마무리가 됐네. 바람이 불으면서. 진짜 신기하더라 그 부분이요. 실제로. 진짜 실제로 어디 뭐 효과를 준 것도 아닌데. 하늘나라 할머니가 노알따라 축하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러게요. 네. 참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저 근데 약간 눈물 났어요. 그러게요. 찡하네요. 네.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영화를 저희가 한번 따로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고 싶네요, 진짜. 그래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순자님께서는? 저도 영화 전체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사실 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신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대단하지 않으시나요? 영화 강국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쓰시고 하셨을지 참. 네. 평소에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또 이거를 직접 이렇게 영화로 담아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주변의 이야기 혹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참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런 줄거리로? 저희들이 영화에 도전하게 된 거는 2018년도쯤에 그 시니어 미디어 센터, 시니어가 아니고 미디어 센터에 보면은 시민 영상 제작단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드는 작품을 가지고 그 진주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실제 이제 참가를 하게 돼가지고 그 여러 작품들을 봤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도 이 정도 같으면은 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 멘토 선생님한테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 선생님이 이제 적극 도움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말에 참 열심히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궁금하기도 한 게 뭐냐면 이 비타민 시나리오는 누가 쓰셨나요? 시나리오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썼는데 이제 이광재 선생님. 그 제 얘기다 보니까 제하고 손자 얘기인데 손자가 5살 때 저희 집에 왔거든요. 이제 아들 4명가 이제 직장 내다 보니 3살 때부터 5살까지 지금 케어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손자를 키우니까 힘이 들어요. 네. 시간을 특히나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맞아요. 둘이 있다가 이제 손자가 오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손자가 커가는 과정이 진짜 이거 안 키워본 사람은 모를 만큼 네.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우리한테는 진짜 비타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자 부를 때는 우리 비타민 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자연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키우면서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에피소드들 이런 게 이제 자연히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제목이 그래서 뭘까요? 예, 그렇죠. 네. 그랬겠습니다. 영화의 이 줄거리를 쭉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생동감이 있고 뭔가 살아있다는 그런 네.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네, 실제 또 이야기 경험하신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더 그렇게 생생한 것 같아요. 네. 그 손주를 비타민이라고 부르시는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영화의 뒤에 반전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입양 이야기도 나오고 친손녀가 아니었고 이런 건 혹시 좀 선생님 이야기가 좀 가미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네. 그 일반 가정같이 해가지고 살고 뭐 부부끼리 살고 이래 되는데 근데 좀 일상적이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 좀 밋밋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초고를 내고 6차례를 고쳤거든요. 원성 시나리오가. 그래 그거 하면서 이제 멘토 선생님 도움으로 그러면 이거 너무 밋밋하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반전의 내용들이 아까 입양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 가미가 된 거죠.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셨겠지만 실례지만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공사로 바뀌고 또 나중에 이제 주식회사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전화국이라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국. 아시죠? 당연히 알죠. 네, 그래서 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전화국에서 공중전화 뭐 그때부터 맞습니다. 전화번호 책 이렇게 두꺼운 맞아요. 예전에 그 집에 있었잖아요, 다. 아니 전화국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영화는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시나리오도 쓰시고 그 시나리오가 영화화 되기도 하고 영화 감독까지 되셨는데 딱 그때 기분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쓸 때는 처음에 무덤덤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촬영한다 이러니까 이거 부담이 팍 되는 거래요. 그리고 실제 다행히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정신으로 하자 이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어색함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같이 하다 보니까, 어색함도 조금 나아지고 해서 나름 재밌게 영상은 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제작이라는 게 진짜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작은 소품부터 시작해서 장소도 그렇고, 배우도 있어야 되고요.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거는 저하고 회원 간에 전부 다 일일이 알아보라 이래가지고 바품 팔고 지인 통해가지고 섭외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 장례식장이 생각보다 섭외가 어렵더라고요. 장례식장. 그 첫 장면이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누가 빌려주려고 이게 촬영 장소를 제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차례 하다가 그것 때문에 기한도 좀 시일도 좀 걸렸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총무님 그 지인을 통해가지고 한 군데 섭외가 돼서 촬영을 무사히 했고 그 외에 그 낚시터라든지 그러고 뭐 아파트 놀이터 그리고 주변에 뭐 공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이 나왔던 그 집 내부는 우리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게 들어가나니까 뭐 크게 그런 쪽으로는 뭐 어려움 없었어요. 잘 됐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배우 섭외가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 할아버지는 우리 뭐 제대표 내낄 겸 뭐 회장님한테 연배도 그렇고 하니까 할 사람 없다. 좀 하라고 떠밀었고 우리가. 그 제작비 아낄 겸은 저희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그 손녀는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이제 섭외를 했는데 아들은 지금 현재 대구에서 영화도 찍고 그 배우도 겸하는 그런 친구라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우리 청바지에서 영화 찍게 되면은 아들 배역은 네가 책임져라 하고 나가지고 단독 캐스팅이네요. 예, 그러니까 전문 배우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리고 손녀는 이제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끼는 어린 소녀가 또 하고 싶어 했었는가 봐요. 오,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섭외가 됐습니다. 딸요? 손녀요? 아까 그게 그 연기가 아닌 것처럼 하는 연기였군요.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아무래도 그 주연을 맡으신 할아버지 역할. 근데 연기를 정말 점점 잘하셨어요. 연기가 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그 배역에 녹아 들어간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감독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 그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장례식장에서 네. 쳐다보는 시선처라든지 본인도 그거는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런 얘기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 그 손녀가 놀이터에서 놀고 나오는데 놀고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쳐다보는 그 표정이라든지 연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진짜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 정말 그리 잘해주신 거 진짜 제 입장에서는 고맙고 참 저런 뭐 인지락 하기는 그렇지만은 저는 해운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할아버지 연기는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전속으로 이제 뭐 자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이광재 감독님도 왜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정재 씨처럼 주연도 배우도 했다 또 감독도 했더니 감독도 지금 약간 그 웃음에서 약간 그 어떤 그 욕심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생각 없으세요? 네, 연기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전화국에서 기술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사진 촬영이라든지 기계 만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배역은 탐이 안 나고 촬영하는 쪽에도 관심이 있고 또 더더군다나 거기 예수성 넣기도 촬영에 따라가지고 구도를 잡는다든지 할 때 좌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촬영 감독 쪽으로 할까 싶고 배우로는 아직은 안 하지 싶고 이 상영회뿐만 아니라 또 제12회 서울 노인영화제 본선에도 선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박수 좀 와, 진짜. 축하합니다. 아니, 첫 영화인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성과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면서 또 서울에 올라오면서 우리 회원들, 멘토 선생님들하고 진짜 너무 고생했는데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때 같이 생긴 처음 경험한다고 고생 진짜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청바지 화이팅! 화이팅! 진짜, 우리 동매소리의 최순자님도 이제 마을 방송반 분들과 만약에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어떤 영화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우리 마을은 좀 일들이 좀 많아서 다양한 일들이 많아서 일상 자체가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라기보다는 그 있잖아요. 인간극장 같은 다큐멘터리로 자료를 좀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금 그러게요. 이렇게 좀 찍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자매결연처럼 이렇게 하셔도 들었습니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 촬영도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만들고 제작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그냥 영화해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또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또 다큐멘터리 찍어놓으면 그게 나중에는 그 마을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죠. 기록이 되는 거니까. 계속 이래 이어져도록 보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우리 청바지 분들은 이제 동아리 이름답게 정말 열정이 가득하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영화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영화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인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 친구들이나 그 노인 영화를 보면은 대다수가 좀 불쌍하다, 힘들다.
이런 쪽으로 쓸쓸한 그런 존재로 많이 비치더라고요. 네. 노인 영화제 가서 나오는 슈퍼만 작품들 보니까 대다수가 그랬고, 그래도 거기에서 봤을 때 저희들께 그래도 좀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입상을 노려봤는 건데 안 되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노인이 우리니까 우리들 이야기만 해가지고 계속 영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 영화 찍고 나시면은 또 시민영상 특이점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 또 이렇게 메이킹 만드셔서 보여주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실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청바지 팀은 두 번째 영화를 연말까지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만들고 나면은 그래도 계속 지금 영상 쪽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그래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2월 달에 첫 공개 방송을 조금 전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 좀 농한기 때니까 주민들 2기 마을 방송반 2기를 좀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금방 든 생각인데, 선생님들 또래가 만드신 영화를 어쨌거나 선생님들 또래가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마을은 예전에 한 번씩 저희 마을 잔디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대형 스크린 영화 상영도 했거든요. 그 뭐 전문 영화는 아니더라도 이런 영화를 이렇게 한번 상영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이라기보다는 좀 감사의 말 잠깐 드리니까. 제가 올 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까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충분히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저희 그 시의 도시재생과 김혜영 주무관님이 저희 방송할 때마다 아이스크림도 다 주시고 오늘 올라온다고 쿠폰도 보내주셨거든요. 이걸 빌어서 방송이니까 김혜영 주무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김혜영 주무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주 줘야 돼, 뭐든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니어 영상 동아리 청바지, 그리고 통영 적덕마을 방송반 동매소리 대표로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곳 모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차근차근 즐겁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실 바라고, 그 결과물들을 언제든지 저희 특이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말 꺼내 안녕하세요. 저희는 TVM에서 나온 콜록 스텔라라고 합니다. 스텔라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당연하죠. 경주 사람이라면 여기를 모르면 안 되죠. 경주 사람뿐 아니더라도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 불국사 주차장입니다. 한때는 이곳에 수학여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인데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아랫마을은 수학여행으로 온 학생들이 머물던 숙소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거든요. 네, 맞아요. 한적하던 이곳이 자연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콜록님, 우리가 이곳을 그냥 이렇게 떠날 수는 없잖아요. 이곳에 생긴 좋은 곳들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그래야겠죠? 스텔라님, 우리가 이곳을 소개시켜 줄 겸 탐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출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꽃신 주식이라고 되어 있던데. 네. 혹시 왜 꽃신 주식인가요? 꽃신 식당 하면 조금 낯서니까 술주자에 먹을 식자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커피도 하고 맥주도 마시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느낌으로 가려고. 네. 저희 너무 네. 배가 고파요. 네. 맛있는 냄새 나는데 네. 혹시 대표 메뉴나 혹시 그런 거 네. 있을까요? 저희가 불국사 앞 스테이크 하우스거든요. 스몰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예, 예. 그러면 스테이크 맛있는 하나. 스테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바닐라 라떼 2개랑 스콘 하나 드릴게요. 아이스 드릴까요? 네. 네, 시원하게 부탁드려요. 네. 스콘 어떤 거 드릴까요? 그냥 플레인. 네. 사장님이시죠? 네네. 네. 아, 이렇게 좋은 곳이 저도 갑자기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그걸 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운영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그냥 이제 단순히 뭐 누가 해볼까 가볍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서 좀 먼 미래를 보고 내려온 거라 몇 년 있다가 사라지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멋진 카페가 없어지게 되면 없겠네요. 저희가 마음먹 커피를 주문해봐도 되겠네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말씀하신 그 책방인가 봐요. 네, 여기 작은데 원목으로 인테리어해서 따뜻한 느낌이 나고 여기 또 꽃도 파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원한다면 여기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책 구경 좀 해볼까요? 저는 이거 봤어요. 이거 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되게 재밌어. 동화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네. 이 동네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어요. 근데 이제 교양을 좀 따고 싶은데요. 네. 동네 책방이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네. 책도 있고, 근데 꽃도 있고, 여기 뭐 하는 곳일까요? 여기는 골방 책방인데요. 별명이 꽃 책방이에요. 그래서 꽃도 있고 책도 있고 이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빵도 받아와서 팔고 있는데요. 예, 사람들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 많이 와줍니다.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근데 사장님 말투를 들어보니까 경주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오셨죠? 예, 서울 살다가 이제 여기 살기 시작한 지 5년 넘었습니다. 이제 경주 사람이죠. 어떻게 그럼 경주로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 이제 음악하고 글 쓰는 일을 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연이랑 가깝고 또 좋은 좀 공간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다가 이곳을 낙점하게 됐습니다. 네,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토암산 아랫마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사장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곳에 살면서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새롭게 생겨난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즐거웠어요. 그렇죠. 저도 다시 돌아보면서 놀랐어요. 여기 작은 가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곳에 활기가 생기는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기쁘고 이곳의 활력을 통해서 우리 마을도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맞습니다. 경주 토암산 아랫마을 진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 말입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TVM의 홀로 스텔라였습니다. 안녕.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의 손길, 아낌없이 나눠주신 선생님의 가르침,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들의 도움, 우리는 늘 함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또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비로소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고령층 분들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자처하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번동 이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이선영입니다. 사실 처음에 봉사를 시작할 때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처음 시작이 도서관 봉사였거든요. 필요한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 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VMS 사회복지자원 봉사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903만 7,226명이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하나 되는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번동 이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디지털 포용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고령층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의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드리고 있어요. 선영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의 작은 도움과 그 씨앗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는 조금 어르신들에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이제 저를 보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진짜 친손녀 대하듯이 너무 예뻐해 주셔서 마음이 이제 사르륵 녹으면서 가장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걸 진심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되게 따뜻해졌던 봉사입니다. 봉사활동하면서 이제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를 이제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만족감을 얻거나 보람을 얻거나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이 성장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걸 많이 깨닫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꽃하연 씨와 선영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봉사는 저마다 다른 의미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저희뿐 아니라 저희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행복 나눔을 실천하고 있을 수많은 봉사자분들의 가슴 속에도 말이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특별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선영 씨가 한마디 남긴다고 하네요. 한마디, 두마디. 우선 봉사는 엄청난 사명감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분야이든. 그래서 혹시나 안 해보셨거나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행복으로 해야 되는 한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여기가 왕숙천 그 문화축제장이야. 네. 축제를 여는 아니구만. 그렇죠. 한번 가보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개최되지 못했던 가을 축제가 열리면서 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는데요. 남양주시 왕숙천 문화축제 현장을 찾았다.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한 문화축제가 시민들의 노력 끝에 올해 9번째 어렵게 열렸다. 가을바람 시원한 야외에서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며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 즐거워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년 만에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최 측으로부터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참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이 텐트가 비에 물이 많지 않아 전부 이게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새벽에 그거를 다 복구하고 일반인들한테 일부 금액을 받고 여기 봉사하는 모든 단체한테는 공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일반인한테 받은 금액은 100%가 우리 노인회로 쓰여질 겁니다. 왕의 산책 퍼포먼스를 비롯해 남녀노소 전 세대가 어울려 다양한 문화 공연에 신바람이 났다. 이곳 한강의 지류인 왕수천은 원래 물이 맑고 경치가 수려한 숨은 비경으로 알려졌다. 이성계가 상왕이 된 후 이곳에 머물렀다 해서 왕수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2년 반 만에 열리는 구로구 안양천 비축제 현장인데요. 집콕 방콕에 지친 만여 명의 시민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데요. 노래하고 춤추고 신명나는 축제장은 놀이꾼과 관객이 따로 없다. 코로나19 호흡기 질환과 싸우다 돌아가신 수많은 환자분, 의료진, 봉사자의 영혼을 달래주고 추모하기 위한 미녀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특별 공연도 열렸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힘이 들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걸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즐겁게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또 문지기 문열어라면서 이게 흥겹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영혼을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이 깨끗한 코로나 없는 저 하늘에서 편안히 사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공연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둠이 깔린 야외 특설 무대, 오색 찬란한 무대 조명과 음악에 관광객들은 환성으로 힘을 돋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잔해라는 노래에 맞춰 율동체조를 할 겁니다. 율동체조를 함으로써 건강을 우리 구로우동에서 구로구민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 힘든 일들을 전부 떨쳐버리고 좋은 기운 받아갑시다, 여러분. 줌바 화이팅! 줌바 화이팅! 밤하늘이 불빛으로 빛나자 출연자 대기실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온다. 낮에는 예쁜 꽃,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 시민들 마음에 희망찬 위안이 되길 바란다. TBS